네, 그럼 바로 이어서 장맛비 상황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새벽에 저희 출근을 하는데 정말 앞이 가려질 정도로 비가 쏟아진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 중부지방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장맛비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그리고 충청, 북부, 강원 남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강원 북부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밤사이 충남 서산에서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벼락이 쏟아지면서 이 도로와 주택 침수 등 서산 한 지역에서만 150여 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이 됐다면 이 새벽 사이에 비구름대가 북상을 하면서 현재는 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서울을 비롯한 이 경기도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 출근길에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중랑천은 이 통제 수위가 넘어서면서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가 됐고 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시 주요 도로도 곳곳이 부분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계속되는 폭우로 이 교통 상황이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신고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조금 전 기자를 연결해서도 봤지만 도로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비가 언제까지 얼마나 내리게 됩니까? 네, 먼저 지금까지 내린 양을 좀 살펴보면요. 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충남 서산 288mm, 경기 용인 229, 서울 126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남쪽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돌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폭우구름이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강수대를 좀 살펴보면 마치 이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중부지방에만 걸쳐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이 장마 전선을 밀어 올리는 가운데 반대로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찍어 내리는 형국, 그러니까 비구름이 마치 압축돼 있는 것처럼 중부지방에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된 비구름은 특징적인 게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더 집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이 수도권과 강원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좀 잦아들더라도 이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또 강원 북부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다음 주 초에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장마는 유독 밤 사이에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행성 장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이렇게 밤에 비가 유독 많이 내리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올해 장맛비 좀 살펴보면 유독 밤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시간대를 좀 살펴보면 대부분 밤과 새벽 시간대였거든요. 이 대비가 취약한 야간에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비가 집중되는 것은 이 낮과 밤의 수증기의 유입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는 이제 지면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지면에서 이제 열기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가벼워진 공기가 이제 지면에서 무작위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걸 난류라고 합니다. 여름에 이 땅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 낮 동안에는 이 난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수증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밤부터는 이 난류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수증기가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름에 연료가 훨씬 더 많이 공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비구름에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훨씬 더 야간에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난류가 밤에는 낮아지는 게 매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올해 유독 그런 이유가 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난류라는 것은 이제 뜨거운 열기, 그러니까
훨씬 더 폭염과 네, 이런 네. 것들과 관련이 돼 있는데요. 훨씬 더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온이 더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난류 같은 요건도 더 잘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증기 공급이 더 용이하다. 밤에는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의 큰 특징은 아니고 아, 그래요? 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취약 시간에 비가 많이 아무래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폭우에 대한 대비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예.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체된 비구름 그리고 난류로 지역적으로도 집중이 되고 시간도 밤사이에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 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네,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무엇보다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TV나 라디오 등을 켜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좀 살펴봐야 예. 되겠고요. 이 불필요한 바깥 활동은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또 외출을 해야 되거나 또 작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이런 분들은 이제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같은 곳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 계곡이나 하천 등에서 고립이 됐을 경우에는 섣불리 건너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만약에 이 갑자기 길에서 물이 차오를 수가 있는데 네. 이 물이 차오를 때는 고압 전선 그리고 신호등, 가로등 근처에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습 침수 지역 그리고 저지대 지역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처를 미리 숙지를 하고 또 대피할 수 있도록 튜브나 구명조끼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수된 집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집의 붕괴 가능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집에 가스 같은 것이 차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환기를 반드시 하고 전기가 차단됐는지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2차 네.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비로 좀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기상특보의 변화가 있고 또 도로 상황도 바뀌니까요.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